에이, 늙으면 다 편해진다면서요? 아니죠. 나이 들수록 더 힘들다니까요. 그래도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잖아요? 이런 대화가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노년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건강은 흩어집니다. 남는 건 불청객 같은 외로움과 끝없는 비교, 그리고 스스로를 옥죄는 후회뿐입니다. 웃으며 앉아 있어도 속은 썩어가고 체면 차린다고 버텨도 가슴 깊숙이선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병이나 가난보다 바로 끝까지 끌어안고 가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은 그 스트레스 대부분이 남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끌어안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가고 억지로 참는 순간 내 노년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입니다. 오늘은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먹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못다한 일에 미련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세월 속에 후회가 남습니다. 젊었을 때 못 이룬 꿈, 잡지 못한 기회, 끝내 이루지 못한 관계. 그러나 그 미련에 매달리는 순간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이미 흘러간 강물에 발 담그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붙잡으려는 그 집착이 마음을 짓누르고 삶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 노년의 평안은 과거와 단절할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이라는 끝없는 후회 속에서 하루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과거를 살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죽이는 칼날이 됩니다. 미련은 곧 분노로, 분노는 곧 우울로 변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의사들은 노년의 우울증 환자 절반 이상이 못다한 일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다 잊고 웃는 사람과 끝까지 미련에 끌려가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영호 씨는 젊은 시절 작은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늘 다시 시작했더라면 지금쯤은이라는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소소한 일상을 즐길 때에도 그는 과거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혼자 남아 술에 의지했고 몸까지 망가졌습니다. 나중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내 인생은 실패였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채 현재를 통째로 잃어버린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전북 정읍의 박정자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 역시 평생 꿈꾸던 대학 진학을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 아쉬움이 너무 커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즐기면 되잖아. 그날 이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내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못다한 학업에 미련을 던져버리자 삶이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못한 걸 붙들고 울던 내가 바보였어요. 지금은 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이 두 사례는 잔인할 만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오늘을 잃고 과거를 털어낸 사람은 오늘을 얻습니다. 노년의 진짜 스트레스는 병도 가난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끝내지 못한 일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붙들려 애쓰는 순간 현재의 삶은 죽어갑니다. 반대로 미련을 놓는 순간 노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잊으십시오. 던지십시오. 놓으십시오. 그것이 스트레스 없는 노년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엔 침묵하기입니다. 늙으면 사람들이 의외로 잔인한 질문을 서슴없이 던집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집은 누구한테 줄 거예요? 아직도 혼자 지내세요? 이런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농담 같지만 사실은 노인의 마음을 후벼 파는 흉기 같은 말입니다. 그때 굳이 대답을 내뱉는 순간 그 흉기가 내 가슴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단호한 침묵입니다. 침묵은 방패이고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쓸데없는 말에 대답하면 반드시 뒷감당이 따라옵니다.
연금 액수를 털어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 정도면 여유롭네 하며 이용하려 들고 집 이야기를 꺼내면 자식들이 싸움판을 벌입니다. 혼자 산다고 털어놓으면 뒷담화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괜히 맞대답한 그 순간부터 생겨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평온을 얻고 함부로 대답한 사람은 평생 후회합니다. 노년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정호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지역 모임에 나갔다가 지인에게 연금 많이 나오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달에 몇백 정도는 나오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술값을 내는 건 언제나 그의 몫이 되었고 사소한 부탁도 거절하면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째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까지 소문을 듣고 힘드니 좀 도와달라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도 못하고 도와줬지만 결국 감당이 안 되자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끊고 전화를 꺼버리고 집 밖에 나가는 일조차 줄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대답이 그의 노년을 고립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는 훗날 그때 차라리 웃고 말았어야 했다. 대답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였다라며 후회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의 평온을 흔들어버린 비극적인 교훈이었습니다. 반대로 서울 종로에 사는 김명자 씨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식들 사이에서 재산 문제가 오르내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가 집은 누구한테 줄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김 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더 묻지 못했고 곧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이후에도 누군가 집 문제나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글쎄요 하며 짧게 웃고 넘겼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답답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에게 함부로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사람,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따라붙었습니다. 김 씨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대답했으면 아이들이 갈라졌을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게 나와 자식을 모두 지킨 거죠. 이 두 사람의 대비는 뚜렷합니다. 한 사람은 쓸데없는 대답으로 평생의 평온을 잃었고 다른 사람은 침묵으로 체면과 존중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스트레스는 남이 던진 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굳이 대답하는 내 입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무례한 질문을 던질 때 웃으며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실수한 나를 쉽게 용서하는 자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며 손이 느려지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계산이 서툴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운다는 점입니다. 약값 계산을 잘못했다고, 휴대폰 비밀번호를 깜빡했다고, 약속 시간을 잊었다고 스스로를 바보라 부르며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진짜 바보가 되는 건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노년의 스트레스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늙을수록 지옥을 맛봅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얼굴이 붉어지고 손주 이름을 헷갈렸다고 집에 돌아와 며칠씩 괴로워합니다. 이 작은 일들이 쌓여 마음에 독이 되고 결국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나이 먹으니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자책이 가슴을 짓누르면 삶 전체가 고통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한번 크게 웃으며 넘기는 순간 실수는 오히려 노년을 유연하게 만드는 선물이 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완벽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늘 잘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면 무능하다는 착각이 평생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늙어서도 실수하지 않겠다는 건 몸이 늙었는데도 마음만 젊을 때에 머무는 어리석음입니다. 실수는 나이를 먹었기에 당연한 것이고 그 순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웃어야 노년이 편안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석준 씨는 은퇴 후 마트 계산대에서 종종 돈을 잘못 냈습니다. 5,000원짜리를 내야 하는데 10,000원을 내고 거스름 돈을 못 챙긴 적도 많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선 그 일 때문에 밥맛을 잃고 며칠 밤을 뒤척이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 전체를 망치는 도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점점 축소되었고 사람을 피하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노년은 매 순간 자신을 채찍질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 전북 군산에 사는 최명희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 역시 은행 창구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불러 송금을 2번이나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난처해 하는 눈빛을 보냈을 때 대부분의 노인이라면 얼굴이 화끈거려 자책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드니 숫자도 장난치네. 한 번 더 기회 주셔야겠네요. 주변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녀 자신도 오히려 기분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후에도 작은 실수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내 나이가 증명하는 귀여운 에피소드라며 웃고 넘겼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어디서든 당당했고 사람들도 그런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태도가 삶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홀로 사는 이은자 씨는 손주 생일에 케이크를 예약하면서 날짜를 잘못 적어 두었습니다. 막상 손주 생일날 케이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주는 울고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내가 이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한 번의 단순한 예약 실수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유정자 씨는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주 생일날 케이크를 예약했지만 날짜를 잘못 잡아 케이크가 없었습니다. 순간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유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케이크 대신 할머니 표 잡채 먹는 날이다. 손주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고 가족들도 함께 식탁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오히려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실수를 허용한 그녀의 마음가짐이 온 가족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사례들은 무서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같은 실수라도 자책에 빠지면 병이 되고 용서하면 웃음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늙었기에 당연한 실수를 허용하고 스스로를 가볍게 용서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노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실수한 나를 용서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용서하고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네 번째 방법은 마음이 안 가는 곳엔 가지 않기입니다. 늙으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다니는 자리가 많아집니다. 친척 모임, 동창회, 경조사, 심지어는 별 의미 없는 동네 회식까지. 가기 싫어도 체면 때문에, 관계 유지 때문에 억지로 나가 앉아 있으면 뭐가 남습니까? 돌아오는 건 피로와 씁쓸함 뿐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들어 마음이 무너지고 남과 비교당하며 자존심이 찢기고 돈까지 흘려보내며 허탈해집니다. 마음이 안 가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 내 노년은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면 그건 독약입니다. 아직도 일 안 해요? 집은 누구한테 줄 거예요? 손주는 몇 명이에요? 이런 질문이 농담처럼 쏟아지고 그 속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상처가 되고 침묵해도 마음은 갈기갈기 찢깁니다. 그 자리에 가서 웃는 얼굴 뒤에 숨는 순간 내 안의 존엄은 무너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런 억지 자리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를 무시하든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착각합니다. 안 가면 무례하지 않을까? 관계가 끊기면 어쩌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내가 가든 안 가든 그들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앉아 있으면 평가받고 비교당하며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노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내 마음이 가는 곳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내 남은 시간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이영수 씨는 동창회에 늘 억지로 나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꽃을 피우던 자리였지만 나이 들어 다시 모인 동창회는 잔혹한 비교의 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의사라며 자랑하고 또 다른 이는 손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돈이 없고 자식마저 멀리 떠난 이 씨는 그 속에서 그저 조용히 웃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 모임에 갔을까라는 후회가 매번 따라왔습니다. 결국 그는 몇 달 뒤 건강이 악화됐고 의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을 더 해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앉아있던 그 시간이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반면 광주에 사는 최선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도 친척 모임에 불려다니며 늘 피곤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들려오는 아직도 혼자 지내냐는 질문과 돈은 얼마나 모았냐는 대화는 그녀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억지로 가지 않겠다고. 그의 설날 그녀는 혼자 집에서 떡국을 끓여 먹고 좋아하는 영화 2편을 연달아 보며 보냈습니다. 주변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왜 안 왔냐 서운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자기 삶을 지킬 줄 안다라는 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최 씨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안 가는 자리를 피한 것이야말로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두 사례는 너무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닌 사람은 결국 병들었고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노년의 진짜 스트레스는 병도 돈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기 싫은 자리에 스스로 앉아있는 그 순간입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남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는 단호히 가지 마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습니다. 노년에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사는 5번째 방법은 불편한 부탁엔 정중히 거절하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은 은근히 노인을 만만하게 봅니다. 이 정도는 해주시죠 라며 시간을 요구하고 잠깐 도와주세요 라는 말로 체력을 쏟게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마저 그런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점입니다. 손주를 매일 맡아달라거나 돈을 잠깐 빌려달라는 말,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사소한 부탁까지. 문제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착취당합니다. 한 번 들어주면 당연한 일이 되고 2번 들어주면 의무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의 시간과 체력, 심지어 돈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라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해 만든 굴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싫다라는 2글자를 삼킨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거절은 불화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미안하지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도 명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늙은 몸과 마음을 희생해가며 남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건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노년을 망치는 가장 잔인한 적은 남의 부탁이 아니라 그 부탁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윤상호 씨는 퇴직 후 손주들을 자주 봐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2번이었지만 며느리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거의 매일 손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를 돌보느라 허리는 휘고 무릎은 망가졌습니다. 병원에서 쉬라는 말을 들었지만 차마 못하겠다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부탁하는데 거절하면 불효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무리한 육아는 그의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정중히 거절하지 못한 대가가 남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반면 전남 목포에 사는 이은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딸이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몸도 챙겨야 해서 매일은 어렵다. 필요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맡아주겠다. 처음엔 딸이 서운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이 씨는 그 하루를 온전히 손주에게 집중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습니다. 딸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사해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오래 봐주실 수 있지라며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힘들어도 선을 긋고 거절하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성규 씨는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돈을 빌려달라 하면 선뜻 내줬고 집 나르는 일이나 운전 부탁도 다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호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돈을 빌려간 친구는 갚지 않았고 힘든 일을 떠넘기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건강이 악화되어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친구들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거절 못해 호구가 됐다. 결국 남은 건 허탈한 뿐이다. 반대로 강원 원주에 사는 최정희 씨는 정중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 대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상대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주는 대신 함께 고민해준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지켜냈습니다. 이 사례들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불편한 부탁에 내라고 말한 사람은 결국 병들고 고립됐으며 정중히 거절한 사람은 자유와 존중을 얻었습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는 삶을 원한다면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엄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불편한 부탁엔 반드시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남은 생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이 들면 다 순해져야 한다는 말 거짓입니다. 늙어서 착하면 존경받을 거라 믿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착하면 무시당하고 양보하면 이용당하며 순하면 결국 버려집니다. 노년은 부드럽게 살아남는 시기가 아니라 독하게 버텨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전쟁터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결국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 집을 지킬 것도 내 돈을 지킬 것도 내 존엄을 지킬 것도 오직 나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독해야 합니다. 독해야만 내 남은 생을 빼앗기지 않고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재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늙으면 사람이 아닌 돈이 사람 대접을 대신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집 한 채, 통장에 남은 몇 천만 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잔인한 덫이 됩니다. 자식도 친척도 친구도 심지어는 이웃마저 돈 냄새를 맡으면 달라집니다. 아버지, 집은 제 명의로 미리 옮겨 놓으세요. 어머니, 저만 믿고 투자해보세요. 이런 말들이 달콤한 듯 들리지만 그 끝은 배신과 파멸입니다. 노년의 재산은 안전망이 아니라 표적이 되고 나는 언제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희생양이 됩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마음씨 좋은 노인으로 살아선 안 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부탁을 단칼에 잘라야 하고 내 이름으로 된 집과 통장은 절대 쉽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아무리 설득해도 눈물로 호소해도 그 속엔 내 돈을 뺏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노년에 이용당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인데 설마라는 믿음, 친구인데 배신하겠어라는 순진함. 바로 그 허술함이 평생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독하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은 남의 먹잇감으로 끝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정혜수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자식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제 명의로 미리 옮겨놔야 세금도 줄고 안전합니다. 정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정 씨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고 임대 아파트로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믿은 게 내 인생을 망쳤다. 독하게 못한 게 내 죄다. 평생 지켜온 재산을 믿음 하나 때문에 빼앗긴 것입니다. 반면 전북 익산에 사는 김옥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도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돈 좀 빌려줘. 이번에 큰 기회야. 하지만 김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은 건들지 마라. 내가 쓰려고 모은 돈이다. 처음에는 딸이 서운해하며 며칠 연락을 끊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김 씨가 흔들리지 않자 딸은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고 오히려 어머니에게 맞는 말씀을 하셨다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지인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독해야 내 삶을 지킨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자식과의 관계마저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종태 씨는 친구들과의 오랜 의리를 지킨답시고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친구가 이번만 도와주면 평생 보답하겠다는 말에 속아 노후 자금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친구는 사업 실패 후 잠적했고 박 씨는 남은 생을 기초연금에 의존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쓸쓸히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먼저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게 문제였다. 결국 사람은 돈보다 더 잔인하다. 반대로 충남 서산에 사는 송말순 씨는 같은 상황에서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도 지인이 사업에 투자해달라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돈은 내 삶을 지키는 마지막 줄이다. 내 사업이 아니라 내 노후가 더 중요하다. 결국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사업을 이어갔지만 실패했고 그 후 송 씨에게 와서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거절해줘서 다행이다. 같이 망했을 뻔했다. 송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독했기에 살아남았다. 이 두 얼굴의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재산은 늙은 나를 지켜주는 무기이자 동시에 나를 노리는 덫입니다. 독하게 굴어야만 뺏기지 않습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우유부단해 지켜야 할 걸 내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 눈치 보며 살 날이 없기 위해서입니다. 늙으면 누구나 체면을 지키려 애씁니다. 괜히 자식 앞에서 더 굽실거리고 친척 모임에서 괜히 허세를 부리며 친구들 앞에선 없는 살림을 부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순간 노년은 지옥으로 추락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해야 할 시간인데 여전히 남의 시선에 묶여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그 눈치 한 번이 내 남은 생을 갉아먹습니다. 남 눈치를 보는 순간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됩니다. 밥값을 못 낸다고 눈치 보며 억지로 돈을 쓰고 아픈데도 친구들 앞에서 멀쩡한 척하다 더 큰 병을 키우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내 인생을 통째로 빼앗기게 됩니다. 노년의 눈치란 칼날은 남이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칼에 스스로 베이며 웃는 건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늙어서도 눈치를 본다는 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을 끝까지 되풀이하는 가장 잔혹한 자학입니다. 이제는 독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라는 수군거림 하나에 휘둘려 평생을 허비할 겁니까? 노년은 체면으로 꾸며야 할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숨쉬며 살아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결국 내 삶은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박도연 씨는 늘 남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형편이 어려워도 억지로 술값을 냈고 자식들이 부탁하면 힘들어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파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변에선 박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좋은 사람이라는 말 뒤엔 끝없는 희생과 상처가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큰 병을 얻고 병원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자식과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동안 힘들다 말 안 했냐?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남 눈치만 보다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의 노년은 남의 기대와 눈치에 갇힌 채 무너져버린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강원 속초에 사는 김말순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 역시 친척들 앞에 설 때마다 아직 혼자 지내냐 돈은 얼마나 모았냐라는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답변하며 마음을 괴롭혔지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후부터는 친척 모임에 나가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돈은 내 삶 지키는 데 쓰겠다.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눈치 대신 자기 목소리를 낸 순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며 남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남 눈치 보며 살기엔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며 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추다 내 인생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독하게 끊어내고 내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오직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늙으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입니다. 몸이 쇠해도 돈이 줄어도 친구가 떠나도 내 집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을 지키지 못하면 노년은 하루아침에 떠도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 집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낯선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일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세금 줄이자며 명의를 요구하고 사위나 며느리가 우리 편하게 살자며 압박하며 심지어 친척이 잠깐만 담보로 쓰자며 다가옵니다. 마음이 약해 그래, 가족인데 괜찮겠지라는 순간 집은 남의 것이 되고 나는 거리의 노숙자처럼 전락합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는 비극은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현실이고 어쩌면 내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독하게 굴지 못해 도장을 찍어주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명의를 내준 순간 삶은 무너집니다. 늙은 내가 기댈 곳은 자식의 집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한 채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박정호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금 줄이려면 집을 제 명의로 바꿔놔야 해요. 어차피 나중에 제 거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의 성화와 주변에 요즘 다 그렇게 한다는 말에 결국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아들의 사업이 망했고 집은 담보로 잡혀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박 씨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고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호했습니다. 자식이라 믿은 게 내 인생을 끝냈다. 독하게 못한 게 내 죄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집을 송두리째 앗아간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전남 여수에 사는 최영자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 역시 딸이 결혼하며 엄마 집을 우리 명의로 해두면 대출도 받고 더 편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숨 쉴 곳이다. 내 이름에서 절대 나가지 않는다. 딸은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덕분에 내 집을 지키며 여전히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 집을 내주는 순간 내 인생도 내주는 거다. 차라리 미움받아도 내 집에서 웃으며 죽겠다. 그녀의 독한 결심이 노년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내 집을 내주면 내 삶도 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도 친구라도 그 누구라도 내 집을 건드리려 하면 독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미움받는 게 두렵습니까? 미움보다 더 끔찍한 건 집을 잃고 떠도는 노년입니다. 독하게 살아야 내 집을 지킬 수 있고 내 집이 있어야 노년이 존엄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병도 가난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내 손으로 내 집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늙으면 자식이 지켜줄 거라 믿고 배우자가 곁에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입니다. 자식은 자기 삶이 바쁘고 배우자는 어느 날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이웃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아픈 몸을 추스르는 것도 오직 내가 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 고통을 대신 느껴주지 않고 누구도 내 눈물을 대신 흘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고독한 전쟁터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평생 자식 키웠으니 노후엔 돌봐주겠지. 배우자와 함께 나이 들면 외롭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자식은 멀리 떠나 전화조차 드물고 배우자는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먼저 떠납니다. 그 순간 남겨진 나는 아무 준비 없이 혼자가 됩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인생이라는 단순한 진실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도 나, 내가 배고프면 밥을 챙겨 먹는 것도 나, 내가 외로우면 위로해야 할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독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노년은 오직 내가 나를 붙드는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상도 씨는 젊었을 때 자식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 유학비, 결혼자금까지 다 내주며 노후엔 자식이 날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자 자식들은 차례차례 핑계를 대며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침대에 누워 홀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나는 내 인생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는 결국 기초연금에 의지해 외롭게 살았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은 건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이복순 씨는 독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주변에서는 자식에게 기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녀는 작은 가게를 열어 스스로 돈을 벌고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외로울 때는 스스로 여행을 다니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저렇게 강하게 살 수 있구나. 이 씨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킨다. 이 사례들이 던지는 교훈은 잔인할 만큼 분명합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믿었던 자식도 사랑했던 배우자도 평생 곁에 있던 친구도 결국 떠납니다. 오직 끝까지 남아있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의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를 붙잡고 오직 내 힘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남이 아닌 나의 인생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노인의 착함은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인의 착함은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만만함으로 이용당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감사하기보다 다음에도 시켜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은 쉽게 꺼내준다라는 인식만 남습니다. 결국 한 번 양보한 선은 무너지고 2번 허락한 부탁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착한 노인은 존중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구 취급당하며 평생 모은 재산과 건강까지 빼앗깁니다. 늙으면 더욱 독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넉넉한 체력도 다시 벌 수 있는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착한 척 좋은 어른 소리 듣고 싶어 이것저것 다 들어주다 보면 남은 생은 타인에게 갉아먹히며 끝나버립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특히 돈 없고 힘없는 노인은 약간의 착함만 보여도 금세 먹잇감이 됩니다. 친척, 이웃, 심지어 자식조차도 그 약함을 파고듭니다. 결국 이용당하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에 살아남으려면 착한 어른이 아니라 무섭고 단호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한재호 씨는 평생 이웃을 도와줘온 어른으로 불렸습니다. 집안일 부탁이 오면 늘 도와주고 돈이 필요하다 하면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독이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간 이웃은 갚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를 당연하게 부렸습니다. 심지어 친척까지 형님은 원래 마음이 넓다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한 씨는 모은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은 병든 몸을 이끌고 쓸쓸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착한 게 죄였다. 착해서 인생을 망쳤다. 평생 지켜온 명성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쓰라린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충남 공주에 사는 김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주변에서 손주 봐달라는 부탁, 돈 빌려달라는 요구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몸 힘들다. 내 돈은 내 노후 지키는 돈이다. 처음엔 주변에서 인정머리 없다, 왜 이렇게 독하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씨는 당당히 자신의 삶을 누렸습니다. 손주를 필요할 때만 챙겨주고 돈은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의 취미와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착하다는 소리보다 무섭다는 소리가 노년엔 더 안전하다. 그 독한 태도 덕분에 그녀는 여전히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착한 노인은 고마움이 아니라 이용만 당합니다. 반대로 독하게 선을 긋는 노인은 욕을 먹을지언정 결국 존중을 받습니다. 노년에 살아남는 길은 착함이 아닙니다. 착함은 독이 되고 독함이야말로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의 착한 마음은 이용당하고 버려집니다. 하지만 독한 태도는 끝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6번째 이유는 외로움조차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늙으면 누구도 옆에 오래 머물러주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다 핑계대고 친구는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립니다. 그때 찾아오는 건 외로움이라는 괴물입니다. 이 괴물은 매일 새벽마다 가슴을 짓누르고 한밤중에 텅 빈 방 안을 공포처럼 휘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은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순간 삶은 무너지고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 단단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노년은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독처럼 퍼져 사람을 병들게도 하지만 거꾸로 독을 약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스스로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혼자의 시간을 채우는 힘을 키웁니다. 반대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남에게 기대다 무너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 쓸쓸히 사라집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건 바로 외로움까지 내 무기가 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최성우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남의 웃음소리에 매달렸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수십 번 했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바빠요. 그때부터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더 허물어졌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발버둥 칠수록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내 나약함이 날 죽였다. 외로움 앞에서 독하지 못한 대가가 그의 노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강릉에 사는 윤말순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외로움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벽돌로 쓰겠다고. 그녀는 새벽마다 혼자 산책을 나가며 이 시간은 나를 위한 훈련이라 말했고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내 손으로 챙기는 밥이 제일 값지다라며 웃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대신 외로움을 길들이고 길동무 삼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지켜낸 단단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윤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날 무너뜨린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 사례들은 잔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하면 지옥이 되고 맞서면 힘이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로움조차 나를 부수지 못하게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붙잡고 단련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노년은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라는 말은 젊을 때만 통하는 환상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사랑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잔혹한 덫일 수 있습니다. 설레는 감정보다 더 빨리 다가오는 건 상대의 병, 돈, 가족 문제이며 결국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파괴력이 됩니다. 한순간의 외로움 때문에 선택한 사랑이 돌봄의 족쇄가 되고 재산을 빼앗아가며 자식과의 관계마저 무너뜨립니다. 노년의 사랑은 눈부신 낭만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전쟁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충격적 진실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순간이고 그 실패의 여파는 죽기 전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별의 상처도 시간이 치유해주고 새로운 만남이 또 찾아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한번 무너진 사랑이 회복되기 어렵고 그 실패의 흔적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내 마지막 삶을 흔들어버리고 남은 날들을 지옥 같은 후회로 채워버립니다. 달콤했던 감정은 짧고 강렬했지만 그 끝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사랑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고 재산도 제한되어 있으며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감정의 불씨는 금세 타올랐다 꺼지지만 그제는 평생의 짐으로 남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자식과 갈라지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건강마저 잃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랑의 실패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흔드는 파괴력 있는 사건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황량한 방 안에서의 후회와 왜 그때 그 사랑을 택했을까라는 절망뿐입니다. 실제 사례는 이 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조경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에 이끌려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함께 식사하고 병원 동행해주는 따뜻한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여성은 재산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기 시작했고 결국 집 일부를 명예 이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식들과 함께 집을 팔아버리고 떠났습니다. 남은 건 새들어 사는 신세와 산산이 조각난 마음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한순간이었고 그 대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빚이 됐다. 짧은 사랑이 남긴 건 끝없는 후회와 빈곤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라북도 군산에 사는 김미선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남성이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그가 연금을 함께 쓰자는 말을 꺼내자 곧바로 냉정하게 관계를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차갑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살며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잔잔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잠시의 불꽃이지만 안정은 평생을 지켜준다. 순간의 감정에 내 마지막 인생을 내줄 수는 없다. 이 두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년의 사랑은 순간의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그 실패의 여파는 죽기 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사랑에 흔들려 평생의 재산과 안정까지 잃고 고통 속에 살았고 다른 한쪽은 냉정하게 거절함으로써 평온한 노년을 지켜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순간의 감정보다 남은 삶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그 자체로 위험한 도박이며 실패했을 때의 상처는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보다 돈 이야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설레는 문자, 손잡고 걷는 산책길, 두근거리는 미래의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두근거림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연금. 얼마나 받아? 집은 4명이야, 4명이야? 보험 들어놨냐? 같은 돈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칠할은 돈으로 채워집니다. 밥을 먹어도 돈, 여행을 가도 돈, 심지어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서도 돈 얘기로 싸움이 납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관계가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탐색하는 전쟁터로 바뀝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돈 이야기가 단순한 생활비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나 아프면 간병은 어떻게 할 거냐, 돈은 내가 보태줄 거냐라고 묻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재정 계약일 뿐입니다. 연애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뜯어보니 안에는 계산기와 통장이 들어있는 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라지고 숫자만 남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틋한 감정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고 따뜻한 손길보다 아파트 명의가 먼저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갈 리 없습니다. 실제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정호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동갑내기 여성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밥 먹고 시장을 가는 소소한 행복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대 여성은 김 씨의 연금 수령액을 꼬치꼬치 묻고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도 이제 늙었는데 내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라며 생활비를 일정 금액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화는 전부 돈 이야기로 끝나고 서로의 감정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려 했는데 통장을 열어 보여주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연애가 아니라 협박 같은 동거였다. 사랑보다 돈 이야기가 앞선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이영자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상대가 끊임없이 재산과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우리 나이엔 현실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에 이해했지만 점점 그 대화가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상대가 대놓고 당신 집을 나중에 내 자식들과 나누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을 때 이 씨는 단호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지켜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내 통장과 내 집을 노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 뒤 이 씨는 홀로 살면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훨씬 자유롭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사랑은 결국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활비, 연금, 재산 문제로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그 늪에 빠져 평생 모은 돈과 평온한 노후를 잃고 어떤 이는 냉정한 결단으로 자유와 건강을 지켜냅니다. 결국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화제는 사랑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돈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닌 전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돌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서로를 향한 감정과 미래의 희망이 연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선 순간 관계의 무게는 돌연 뒤집힙니다. 상대가 바라는 건 손잡고 영화 보러 가는 낭만이 아니라 병원 가는 날 차 태워줄 사람, 약봉투 챙겨줄 사람, 밤에 화장실 가다 쓰러지면 부축해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의무처럼 강요된다는 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간병 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감정을 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나이 드니 이제 돌봐줄 사람 하나 있어야 한다라는 계산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사랑을 시작했다가 간병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노년의 삶은 끝없는 피로와 불만으로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돌봄이 끝날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은 한 번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이어집니다. 상대의 고통은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몸도 늙어가고 내 삶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남은 날들이 타인의 돌봄에 갇히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연애로 시작했지만 결국 돌봄이라는 올가미가 목을 조르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잔혹한 진실입니다. 실제 사례는 그 충격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부산에 사는 박성태 씨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자 지인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정이 쌓이고 서로 병원도 동행하며 따뜻한 관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심장질환으로 잦은 입원을 반복했고 박 씨는 거의 24시간 간병인처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교통비는 물론 시간과 체력까지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시작했는데 내 인생은 간병으로 끝나버렸다.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애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돌봄의 짐으로 변해버린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윤미정 씨는 전혀 다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만난 남성이 호감을 보였지만 그가 점점 자신의 지병과 생활 불편을 강조하며 누군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바라는 건 함께 웃는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간병인이라는 걸. 결국 윤 씨는 냉정하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 씨는 혼자 사는 대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문화 모임에 참여하며 건강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나눔이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가족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내 노년은 내 자유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쪽은 사랑이 돌봄으로 변질되면서 인생이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냉정한 결단으로 삶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돌봐줄 사람을 찾는 건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눈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달콤한 감정만이 아니라 언제든 간병의 굴레로 빠질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환상 속에 갇혀 내 노년 전체를 돌봄의 지옥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내 재산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마음과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연애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눈빛 뒤에는 통장 잔고, 집 문서, 연금 수령액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다가와도 결국 노린 것은 내 재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피땀 흘려 모은 집 한 채, 한 푼 두 푼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 사랑은 재앙으로 바뀝니다. 노년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무기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나의 노후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만나면 우리 함께 살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내 연금은 나눠 쓸 수 있지?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대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요구가 되고 요구가 강요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집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되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결국 사랑은 추억이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함정이 됩니다. 더 치명적인 건 재산이 한번 넘어가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혼으로 이어지면 법적 권리까지 얽히고 동거만 해도 금전 거래 흔적이 남습니다. 주변에선 나이 들어 무슨 사랑이냐, 그냥 서로 의지하는 거지라며 가볍게 넘기지만 그 가벼움이 내 재산을 송두리째 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무너진 재정과 씻을 수 없는 후회뿐입니다.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용환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자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주 밥을 사주고 소소한 선물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집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집을 내 이름으로 조금만 바꿔주면 안 돼? 라는 말이 반복되더니 결국 정 씨는 동거 조건으로 집 일부를 명예 변경해줬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자 그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은행 독촉장과 빚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재산이 목적이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이 인생 최대의 배신으로 변한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주에 사는 이화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만난 한 남성은 그녀의 연금과 저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 같이 살면 내 연금으로 생활은 문제없겠다라며 노골적으로 금전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현실적이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말 속에 사랑보다 돈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그는 홀로 지내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켜냈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걸 지켜야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내 노후의 안전이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가족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연애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연애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자식, 사위, 며느리, 손주까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삶을 흔드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인사하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뀝니다. 우리 아버지 돈 건드리려는 거 아니냐? 엄마 집은 우리 몫인데 왜 저 사람하고 살려고 하냐라는 말이 오가며 사랑은 순식간에 의심과 분쟁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원했던 건 따뜻한 동반자였지만 현실은 낯선 가족들의 공격 속에 서 있는 피곤한 전쟁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갈등이 단순한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은 재산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손주는 상속 문제로 등을 돌리고 심지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결국 내 이름은 불청객이 되고 아무 잘못이 없어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상대방의 가족 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끝없는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실제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이재만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한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외로움을 달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건 상대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엄마 집은 제 몫입니다. 왜 남자가 얹혀 삽니까? 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집안 모임 때마다 눈치를 받아야 했고 나중엔 경찰까지 불려갔습니다. 단순한 사랑이었는데 어느새 그는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결국 관계는 깨졌고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잠깐이었고 대신 얻은 건 상대 가족의 원망뿐이었다. 따뜻한 동반자를 찾으려다 남은 건 상처와 고립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수원에 사는 강정희 씨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몇 번 만남을 이어가자 상대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한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다 압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가면 그 가족 싸움에 자신이 휘말릴 게 뻔하다는 걸. 강 씨는 관계를 정리했고 그 뒤 홀로 지내면서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작은 취미를 즐기며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가족 문제는 지옥이 됩니다. 그 늪에 빠지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의 사랑이 결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사랑을 믿다 상대방 가족의 적대 속에 삶이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냉정한 결단으로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결국 노년의 사랑은 상대의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족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이 달콤해 보일수록 그 뒤에 숨어 있는 가족, 갈등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여섯 번째 진짜 이유는 노년엔 사랑보다 안정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불안정 속에서도 설레는 감정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생활이 힘들어도 서로만 있으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이미 몸은 지쳐 있고 마음은 상처에 예민해져 있으며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설레는 사랑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안정입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랑은 오히려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혹시 떠나지 않을지,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수많은 불안이 쏟아집니다. 결국 사랑이 주는 달콤함보다 불안정이 내 삶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은 설렘보다 걱정이 더 큽니다. 몸이 아플 때 누가 먼저 챙길 것인지, 상대 자식들과는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내 재산은 안전할지. 이런 수많은 변수가 사랑을 불안으로 바꿉니다. 노년의 인생은 이제 파도치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성을 만나며 다시 흔들리는 바다에 몸을 던진다면 끝내 남는 건 피곤함과 후회뿐입니다. 안정이 무너진 노년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고 사랑은 지켜주지 못하는 칼날이 됩니다. 실제 사례는 이 잔혹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서울에 사는 최정호 씨는 70대 중반에 홀로 지내다 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어진 기분이 들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여성은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어 왜 연락이 늦냐, 어디서 뭘 하냐를 따졌습니다. 그 작은 다툼들이 쌓여 결국 최 씨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혈압은 오르고 잠까지 설칠 정도로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평온이 다 무너졌다. 젊음은 돌아오지 않고 불안만 남았다. 노년에 찾은 사랑이 오히려 건강과 평안을 갉아먹은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대전에 사는 김은자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를 만나보라 권유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과 취미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새벽마다 공원에서 걷고 그림을 배우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녀의 집은 늘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설렘보다 나는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끼와 깊은 잠이 더 소중하다. 안정이야말로 내 마지막 인생을 지켜주는 진짜 사랑이다. 그녀는 사랑 대신 안정이라는 선택을 통해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모든 친구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친구 문제로 인해 상처받고 흔들리며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젊을 땐 친구라는 이름으로 술잔을 부딪히며 평생 함께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 모든 건 허상이었습니다. 늙어가면 친구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고 버팀목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내 비밀은 흉기가 되고 내 고통은 뒷담화가 되며 내 현실은 비교와 자랑의 무대가 됩니다. 병원에 누워도 돈이 급해도 끝내 내 곁을 지키는 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노년에 붙잡아야 할 건 허울뿐인 우정이 아니라 내 삶의 평화와 자존심입니다. 오늘 늙어 친구가 왜 필요 없는지 그 잔혹한 이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친구는 내 비밀을 끝내 흉기로 쓰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내 속 이야기를 꺼내 흉기로 휘두르는 순간 그 상처는 낯선 이의 배신보다 수십 배 깊습니다. 서울 구로에 사는 정성호 씨는 젊은 시절 큰 빚을 졌다가 어렵게 갚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이 치욕을 단 한 사람, 믿어온 친구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너만은 내 사정을 알았으면 한다며 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동네 지인들에게 저 사람 한때 빚에 허덕이며 집도 팔고 거리에 나앉을 뻔했다라며 뒷담화를 흘리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마치 알몸이 만천하에 드러난 듯 치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를 찔렀고 자식들까지 아버지 왜 남들 앞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냐고 따지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순간의 고백은 친구 손에서 흉기로 바뀌어 평생의 자존심을 찢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관계 대부분을 끊고 홀로 살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비밀을 지켜줄 줄 알았던 친구가 결국 내 인생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반대로 친구 없이 살며 오히려 평화와 자유를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정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주변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친구들과 더 어울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고 속 이야기는 오직 일기장에만 남겼습니다. 처음엔 차갑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놀라운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내 아픈 과거가 뒷담화로 흩뿌려질 두려움이 없었고 술자리에서 비밀이 흘러나갈 걱정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자존심은 온전히 지켜졌고 오히려 혼자만의 세계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에 해변을 산책하며 파도 소리를 듣고 시장에서 스스로 해산물을 사와 요리하며 한 끼를 즐기는 생활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내 비밀은 오직 나만의 것이니까 내 마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구가 무섭다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젊었을 땐 밤새 술잔 기울이며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게 우정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그 비밀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친구가 입을 여는 순간 내 과거는 동네의 흉담이 되고 내 상처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친구의 혀는 결국 나를 조롱하는 칼날로 변합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흘리지 않기에 누가 비밀을 무기처럼 쓰는 일도 없습니다. 내 아픔을 나만 알고 지니며 살아가니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고 삶이 더 단단해집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내 아픈 이야기를 끝내 흉기로 바꿔버립니다. 내 비밀을 무기로 쥔 친구는 결국 가장 잔혹한 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은근히 파고듭니다. 그래서 내 약점과 비밀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고요 속에 혼자 사는 편이 100번은 낫습니다. 친구의 혀끝에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나만의 침묵 속에 지켜낸 자존심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친구는 나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의지했던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순간은 가슴을 찢는 칼날처럼 깊고 날카롭게 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영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40년 넘게 붙어 다닌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친구가 자식 결혼 비용이 급하다며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믿음과 정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통장을 털어 돈을 건넸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그는 친구가 최소한의 도리를 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전화 한 통 끊긴 연락과 독촉장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정은 하루아침에 돈 앞에서 무너졌고 영호 씨의 마음에는 죽는 날까지 믿은 건 친구였는데 결국 나만 바보였다는 피 맺힌 한탄이 남았습니다. 늙어갈수록 이런 배신은 더 잔인합니다. 친구란 이름으로 다가와도 결국 내 병, 내 고통, 내 궁핍보다는 자기 배를 먼저 챙기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아플 때 병실에 찾아와 줄 줄 알았던 친구는 사라지고 정작 곁에 남은 건 비수 같은 외면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친구를 멀리하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음에도 오히려 행복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명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주변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의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호숫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수 요리를 해 먹으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모임 비용에 허덕일 일도 없고 뒷담 화나 비교 속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 절약된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을 챙겨줄 수 있었고 가끔은 혼자 여행을 떠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바닷가에 가서 하룻밤 찜질방에서 묵고 이튿날 일출을 바라보며 혼자 웃던 순간을 그는 인생 최고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나는 내 시간과 내 평화를 가진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늙어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땐 의리와 정으로 얽혀있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남는 건 배신과 실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밥값 한 번 나눌 때조차 돈을 먼저 계산하는 건 나였고 힘들어 손을 내밀면 외면하는 건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친구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와 평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쓴 돈과 시간이 모두 내 행복으로 돌아왔고 나만의 생활이 오롯이 지켜졌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과 자존심입니다. 친구에게 의지하며 상처받고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혼자서도 당당히 내 시간을 누리는 삶은 천국입니다. 결국 늙어 친구는 불필요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먼저 챙기며 내 인생의 짐만 더할 뿐입니다. 차라리 혼자의 자유가 더 값지고 혼자의 평화가 더 단단합니다. 배신으로 가슴이 도려내듯 후회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홀로 누리는 자유와 고요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결국 내가 힘들 땐 친구보다 가족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돌아온 건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동수 씨는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1억 가까운 빚을 떠안고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몰리자 그는 젊은 시절 술잔을 부딪히며 형제보다 가깝다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냉혹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여유가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 뒤에는 연락 두절이라는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병실을 지킨 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아니라 끝내 곁을 지켜준 가족뿐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순간 그림자처럼 사라졌고 가족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이 절망적인 경험은 노년의 친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보여줍니다. 반대로 애초부터 친구를 의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만 삶을 꾸리며 오히려 행복을 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박은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많은 이들이 친구들과 모임을 나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자식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는 혹시나 싶어 연락할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켜준 건 친구가 아닌 아들이었고 검사 결과에 함께 울고 웃어준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없는 대신 뒷담화에 상처받을 일도 모임비에 허덕일 일도 없었으며 오직 가족과의 진실된 교류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를 의지하지 않으니 배신당할 일도 없고 결국 힘들 땐 가족이 다 지켜주더라. 그게 진짜 편안한 노년이다. 이처럼 친구란 젊을 때는 의지처가 될 것 같지만 늙어서는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립니다. 돈 문제 앞에서 병원 침대 위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절망의 밤에 친구는 사라지고 가족만 남습니다. 친구에게 힘을 기대했던 사람은 배신과 모멸을 겪지만 친구 없이 가족만 바라본 사람은 오히려 잔잔한 평화를 누립니다. 늙어갈수록 진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내 위기를 함께 짊어질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친구는 결국 핑계를 대며 사라지지만 그래도 가족은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울뿐인 우정보다는 피와 정으로 묶인 가족이 진짜 버팀목입니다. 노년의 친구를 붙잡는 순간 그 우정은 독이 되어 돌아오지만 가족에게 집중하면 그 시간이 삶을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결국 노년에 필요한 건 허울뿐인 친구가 아니라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가족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냉혹하고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대화가 비교와 결국 자랑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이종현 씨는 매달 한 번씩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안부와 건강 이야기가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외국계 회사 다니며 억대 연봉이야, 내 딸은 집을 2채나 샀다더라 같은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종현 씨는 듣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작 자신의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었고 딸은 결혼도 늦어져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자랑에 이어지는 은근한 비교였습니다. 넌 애들이 아직 안정 못했구나. 그래도 집은 있지? 라는 말들이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결국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마다 그는 자신이 초라한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친구와 만난 자리가 즐거움이 아니라 자존심을 갈아먹는 지옥이더라. 반대로 아예 친구 모임을 끊고 혼자의 삶을 택했음에도 오히려 웃음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친구들과 종종 만나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건 늘 자식 자랑과 생활 자랑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그녀는 모임에 갈수록 위축되고 집에 돌아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모든 모임을 끊고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손수 키운 채소를 팔아받은 몇만 원으로 스스로를 위해 예쁜 옷 한 벌을 샀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초라한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친구 없이 살자 오히려 자존심은 단단해졌고 마음의 평화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밥을 먹으며 나는 남자식 자랑보다 내 손주 웃음소리가 더 크다라며 행복해합니다. 늙어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화는 어느새 비교로 시작해 자랑으로 끝나고 그 속에서 나는 조각조각 무너집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의 혀끝은 나를 위로하는 대신 내 현실을 들춰내며 모욕을 안깁니다. 젊을 땐 경쟁이라도 나름의 자극이 되었지만 늙어선 그 비교가 고통일 뿐입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교에 휘둘릴 일도 없고 자랑에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니 오히려 삶은 단순하고 평온해집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나를 세워주지 않고 끌어내립니다. 자랑으로 포장된 독한 말들은 결국 내 가슴을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차라리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 100번은 낫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무너지는 삶은 지옥이고 비교 없이 나만의 만족을 찾는 삶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잔인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5번째 이유는 친구와의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가 내 인생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순간은 충격적이고 처절합니다. 인천에 사는 윤상호 씨는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을 위해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며 제2의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만나는 친구들이 그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술이나 한잔하자. 그 말에 흔들린 그는 결국 학원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술자리에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운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무너지고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친구들의 대화는 발전 없는 옛날 이야기, 남험담, 돈 자랑뿐이었고 그의 하루는 성장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가 던진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야, 넌 괜히 잘나 보이려고 발버둥치다 말아버린 거잖아. 그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있었던 건 성장의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잡아끄는 족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내 미래를 빼앗아갔다. 그 관계는 결국 내 인생을 좀먹는 독이었다. 반대로 친구 관계를 끊고 홀로 삶을 개척하며 진짜 성장을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박은경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외로움을 달래려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오간 건 과거 자랑과 불평불만뿐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녀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였고 돌아올 때마다 허무와 피곤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모임을 단호히 끊고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꽃꽂이 강좌에 등록하고 남는 시간엔 글을 쓰며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손수 만든 꽃다발을 집안 곳곳에 두며 웃음이 늘었고 그녀가 쓴 짧은 글은 지역 잡지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글 멋있다라고 말했을 때 느낀 자부심은 그 어떤 친구와의 모임에서도 얻을 수 없던 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끝없는 잡담보다 나 자신에게 투자한 시간이 내 삶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노년의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나를 자극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려는 마음을 비웃고 나를 과거에 묶어두며 성장을 방해하는 벽이 됩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삶을 새롭게 쌓아 올립니다. 책 한 권, 여행 한 번, 작은 취미 하나가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고 그 성장은 자존감을 단단하게 지켜냅니다. 늙어 친구는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의지를 꺾으며 내 인생을 성장이 아닌 정체의 늪으로 끌어갑니다. 차라리 홀로 걸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를 키우는 길이 100번은 낫습니다.
성장 없는 삶은 살아있는 무덤이고 혼자여도 발전을 이루는 삶은 진짜 천국입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가 불필요한 여섯 번째 이유는 늙어가며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매일 붙어 다니며 같은 꿈을 꾸던 친구도 나이 들어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경기 광명에 사는 조남수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다시 자주 만나며 젊은 날의 정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우리 손주는 이번에 해외 유학 갔다. 나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느라 돈이 바쁘다라며 자신의 우선순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작 조 씨가 허리 수술비가 급해 큰 돈이 들어가 힘들다고 털어놨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야, 그건 가족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 우리도 바쁘다. 그 순간 조 씨는 몸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피가 솟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친구라 믿었지만 결국 그들의 우선순위에는 그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나눈 우정은 자식, 재산, 손주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 나만 바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반대로 아예 친구 관계를 정리하고 오롯이 자기 삶을 중심에 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김은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갔지만 늘 우선순위의 벽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돌보기에 바쁘다며 약속을 잊고 모임에서도 자식 자랑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 나를 올려놓겠다. 그 후 그는 모든 모임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작은 원예교실에 등록해 꽃과 식물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보며 오히려 자신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주 대신 화분을 돌보며 행복을 찾았고 자식 자랑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록장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혼자 여행을 떠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앨범에 붙이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제 내가 됐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늙어 친구가 필요 없다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젊을 땐 우정이 가장 큰 가치였지만 늙어서는 자식, 손주, 돈, 건강 등 각자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친구에게 기대는 순간 내일은 내 가족이 하라는 싸늘한 벽에 부딪힐 뿐입니다. 하지만 친구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애초에 타인의 우선순위를 바라보며 상처받을 일이 없고 오직 자신의 삶에만 집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건강, 나의 여유가 가장 앞자리에 있으니 삶이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집니다. 늙어 친구와 서로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대할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차라리 혼자의 길을 가며 나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100번은 낫습니다. 늙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삶은 지옥이고 내 삶의 중심을 나로 두는 순간 비로소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늙어 친구가 필요 없는 가장 충격적이고 냉혹한 이유입니다. 죽을 때까지 체면 붙들다 결국 무너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목매다 버림받고 친구 따라 모임에 억지로 끼다 돈 잃고 마음까지 찢기며 내일의 불안에 시달리다 오늘을 잃어버린 채 고독사로 발견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병이 아니라 끝없는 집착과 어세, 그리고 스스로 만든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길은 분명합니다. 늙어서 마음 편히 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6가지 방법, 오늘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지혜를 외면한 채 스스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잠들기 전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다음 달엔 더 오르면 어떡하지? 약값은 또 어떻게 내지? 걱정은 끝이 없었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마다 술에 의지했습니다.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사소한 일에도 폭발해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공포가 오늘의 행복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반대로 전남의 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하루하루의 밥상을 차리며 오늘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었으니 됐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일 병이 올까, 돈이 모자랄까 걱정하기보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얼굴에는 늘 미소가 남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녀 곁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똑같이 노인이었지만 내일을 두려워한 이는 스스로 감옥에 갇혔고 오늘을 산 이는 평화 속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덫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끊임없이 상상하며 벌벌 떠는 것입니다. 내일 쓰러질까봐, 내일 돈이 떨어질까봐, 내일 자식이 나를 버릴까봐. 하지만 그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걱정은 내 몸과 마음을 좀먹는 독일 뿐입니다.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까지 대부분의 병이 이 끝없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병이 몸을 죽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병보다 더 먼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할아버지는 내일 집세를 못 내면 쫓겨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시달리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달 집주인은 집세를 올리지 않았고 쫓겨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이미 그의 몸을 파괴한 뒤였습니다. 반대로 충청도의 한 노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연금이 크지 않아도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있으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여유 속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는 순간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크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걱정은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을 낳습니다. 내일 망하면 어쩌지라는 상상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내일 병들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하며 내일을 준비하다가 정작 오늘의 웃음을 놓치는 순간 그 인생은 이미 절반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진짜 지혜는 오늘을 사는 힘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은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약값, 생활비. 그것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재앙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끌어와 오늘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나는 오늘을 산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만이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두 번째 방법은 가급적 자식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혹은 더 나은 길을 걷도록 돕겠다는 착각에 빠져 끝내는 지옥 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 문제에 끝까지 간섭했습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반대했고 집 문제까지 자신이 결정하려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의 갈등이 폭발했고 아들은 부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순간에 의절이 된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지켜주려 했던 손길이 칼날이 되어 돌아온 비극입니다. 반대로 대구의 한 어머니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 부부가 집을 팔든 사업을 하든 일절 묻지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하다며 섭섭해하던 자식들도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고 지금은 주말마다 먼저 찾아와 밥을 같이 먹으며 웃습니다. 무심함이 독이 아니라 그리움과 존중으로 되돌아온 사례입니다. 노인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나서야 자식이 잘 된다는 헛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부모의 한마디 충고는 잔소리로 들리고 도움은 간섭이 되며 결국은 원망으로 변합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치명적입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나서다 보면 어느새 내 노후 자금은 바닥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권리처럼 굳어지고 부모는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불안과 후회의 나날을 보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퍼주고 간섭해도 자식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왜 내 인생에 끼어드냐며 차갑게 돌아섭니다. 결국 남는 건 돈 잃고 자식 잃은 허망한 노후뿐입니다. 부산의 한 아버지는 아들이 운영하던 가게가 망했을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얼마냐고 묻지도 않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을 차려주며 밥 먹고 다시 해라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다시 일어나 사업을 재개했고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만약 그때 돈을 빌려주며 경영에 간섭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남남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자식의 문제에 침묵하는 용기는 무심함이 아니라 가장 큰 지혜입니다. 노년의 가장 끔찍한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식과 틀어져 남은 세월을 후회 속에 사는 일입니다. 부모가 지나친 간섭으로 자식을 떠나보내고 결국 자신은 불안과 분노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입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 하면 자식은 자유를 빼앗겼다 느끼고 부모는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끝은 파국입니다.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내 입에 맛있는 것을 올리고 하루를 살아도 내 기분이 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식의 문제를 보며 눈을 감을 줄 아는 용기, 그 무심함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평화로 돌아옵니다. 결국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생을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억지로 만남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하다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노인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기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고 술자리에 앉았고 돈이 부족해도 회비를 내느라 연금을 까먹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건강을 잃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며 통장 잔액이 0원이 된 쓸쓸한 노후였습니다. 겉으론 친구와 어울린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한 할머니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임에서 불필요한 눈치와 비교에 지쳐 과감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독서 모임과 작은 여행 동아리만 남겼습니다. 사람 수는 줄었지만 삶은 훨씬 가벼워졌고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이어간 만남은 독이 되고 스스로 고른 만남은 약이 됩니다. 노인이 되는 순간 가장 위험한 착각은 사람들과 계속 만나야 외롭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든 만남은 위선과 피로만 남깁니다. 젊었을 땐 체면 때문에 불편한 자리도 버텼지만 늙어서까지 그 짓을 반복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모임에 나가면 듣기 싫은 말이 쏟아집니다. 아직도 집 못 샀어? 내 자식은 뭐해? 연금은 얼마나 받아? 이런 질문은 대화가 아니라 칼날입니다. 웃으며 대답하지만 돌아오는 길엔 모욕감과 허무함만 남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아 내가 왜 그 자리에 갔을까 자책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며칠 동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만남이 외로움을 달래기는커녕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으려는 습관은 돈과 건강까지 파괴합니다. 술값, 회비, 선물비, 교통비까지 빠져나가며 생활은 점점 궁핍해집니다. 거기에다 건강까지 흔들립니다. 몸이 지쳐도 모임에 나갔다가 감기 하나로 병원 신세를 지고 술자리에서 무리하다 병을 키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모임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혼자 남을까 두렵다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억지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혼자입니다. 진짜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그 자리는 오히려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감옥이 됩니다. 광주의 한 노인은 억지로 모임에 끌려다니던 시절 늘 술과 담배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면 남는 건 고혈압 약과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결국 건강은 무너지고 경제적 부담은 쌓였습니다. 반대로 그가 용기를 내어 모든 모임을 끊어낸 순간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공원을 산책하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외로움이 아니라 불필요한 만남입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며 억지로 자리를 채우는 만남이야말로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만남만 남기고 피곤한 만남은 잘라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은 그냥 끊어두십시오. 억지로 이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남은 게 아니라 줄어드는 중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피곤한 만남에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억지로 만남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만남이야말로 진짜 두려운 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네 번째 방법은 남에게 돈 빌려주지 않는 단호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노인들의 인생은 순식간에 파멸로 향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노인은 오랜 친구의 간절한 부탁에 속아 퇴직금을 내줬습니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는 약속은 두 달, 세 달을 넘기더니 끝내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은 건 통장이 텅 빈 현실과 배신감에 치를 떠는 가슴뿐이었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없어 손주 용돈도 못 주고 아내에게까지 원망을 들으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한 할머니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들이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식인데 어떻게 외면하냐 비난했지만 그녀는 내 노후는 내 것이다라며 지켜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고 오히려 어머니의 단호함 덕분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노인은 파탄을 맞고 돈을 지킨 노인은 존엄을 지켰습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헛된 의무감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남의 인생을 위한 기부금이 아닙니다. 노인의 돈은 생존줄입니다. 의료비, 약값,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돈으로 버텨야 하는 나이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노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족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빌려준 순간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감사 대신 요구가 늘어나고 결국 부모는 지갑만 열다 남는 게 없는 노후를 맞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돈을 못 빌려줬다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빌려줬는데도 원망을 듣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사위의 사업 자금으로 내줬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사위가 사업이 실패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장인이 투자한 거 아니었습니까? 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돈도 잃고 가족관계도 산산조각난 그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광주의 한 노인은 친구의 빚 보증을 부탁받았지만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친구는 섭섭하다며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 그의 선택이 옳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보증을 서준 다른 지인들은 모두 집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다시 만들 수 있어도 노후 자금은 다시 못 만든다. 억지로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빌려간 사람은 절박한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애초에 빌리러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오가면서 관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도 돈 앞에서 돌변합니다. 가까운 가족조차 돈 문제 앞에선 남보다 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노인의 돈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단호함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순간은 돈이 없어서 아픈 몸을 치료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의 부탁에 흔들려 돈을 내어준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후는 불행으로 추락합니다. 이제는 거절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에게 돈 빌려주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그 단호함이야말로 남은 생을 지옥이 아니라 평화로 지키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다섯 번째 방법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다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옥을 살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은 젊은 시절 자신을 배신했던 동생을 끝내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상속 문제로 크게 싸운 뒤 수십 년을 원망 속에 살았고 동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혼잣말처럼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 침대 위에서도 복수심과 후회에 짓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반대로 전남의 한 할머니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젊은 시절 평생을 눈물로 보냈지만 어느 날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고통은 놓아주겠다. 남은 인생은 내 거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분노 대신 평화가 찾아왔고 지금은 자식들과 웃으며 여행을 다니는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처였지만 용서한 이는 자유를 얻었고 원망한 이는 지옥을 살다 갔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감옥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젊을 땐 분노와 복수가 에너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늙어서도 원망을 붙잡고 살면 그 독이 온몸을 갉아먹습니다. 미움은 혈압을 올리고 잠을 빼앗고 결국 병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며 이를 갈다 보면 오늘의 행복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문제는 원망하는 대상은 이미 내 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떠나버린 가족, 멀어진 친구, 이미 죽은 사람에게 여전히 매달려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파괴하는 칼날일 뿐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당한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매일 술에 의지하며 그놈만 생각하면 분해서 잠이 안 온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간경화로 쓰러졌고 남은 세월은 병상에서 원망을 곱씹으며 보냈습니다. 누구를 벌하지도 못한 채 자기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반대로 강릉의 한 할머니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 집을 빼앗기듯 넘어가며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지만 눈물로 몇 달을 보내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잊자. 잃은 건 돈이지만 남은 건 내 삶이다. 그녀는 작게 월세방을 얻어 화분을 가꾸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미소에서 오히려 존엄을 느꼈고 자식들은 오히려 그 굳센 모습에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원망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붙들고 사는 순간 모든 대화는 그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곤해져 하나둘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남은 건 자신을 갉아먹는 독한 기억뿐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해방시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가 잘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더 이상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원망을 품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과거를 놓아야 오늘이 열립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떠올릴 때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순간이 찾아와야 비로소 노년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바로 자신을 살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늙어 스트레스 없이 사는 6번째 방법은 거칠애를 버리고 속 편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실을 거부한 채 체면과 어세에 매달리다 인생을 망친 노인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은 동창 모임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다며 퇴직 후에도 비싼 양복을 맞추고 외제차를 렌트해 타고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습니다. 결국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댔고 친구들에게조차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전북의 한 할머니는 과감히 체면을 버렸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에게 값비싼 선물 대신 집에서 만든 김치를 내주고 남 앞에서 화려하게 보이려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초라하다 수군댔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편안하게 느끼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거칠애를 붙든 이는 결국 외롭고 파탄났고 거칠애를 버린 이는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착각은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허세입니다. 하지만 거칠애는 독입니다. 값비싼 옷, 번듯한 집, 화려한 모임에 억지로 끼어드는 행동은 순간의 자존심을 채워줄지 몰라도 결국 가슴속 평화를 집어삼킵니다. 남보다 잘나 보이려는 마음이야말로 노년을 갉아먹는 독버섯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면 통장은 바닥나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웃다 보면 속은 썩어갑니다. 결국 밤에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건 허무와 자책뿐입니다. 부산의 한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억지로 상을 차렸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한우와 전복을 올리며 아버지 체면 구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무리하셨냐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체면은 자식에게조차 아무 의미 없었다는 사실을. 반대로 충청도의 한 노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소박하게 밥상에 된장찌개 하나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밥이다라며 당당히 말했을 때 오히려 자식들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허세를 버린 밥상이 오히려 가족의 사랑을 더 끌어낸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눈치를 보는 순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노후의 가장 비참한 삶은 남들 앞에 화려한 가면을 쓰고 집에 돌아와 그 가면을 벗은 뒤 텅 빈 현실과 마주하는 삶입니다.